교통사고 소송 시 우리가 보통 장애 사건, 사망 사건들이 소송을 많이 진행을 하죠.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소득이나 과실에 대한 것이 정해지면은 대략 어느 정도의 예상 판결에 대한 큰 변수가 별 발생하지 않지만은 부상으로 이제 장애 사건들은 사실상 이 후유장애에 대한 장애 결과에 따라서 피해 보상 금액이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오늘은 장애 사건이 소송 시 신체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신체 감정에 있어서 언제 신체 감정하는 것이 맞는지 또 신체 감정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란 것은 일시수익 산정에 있어서 피해 보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동 상실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일시수익 산정에 있어서 장애율만큼 월 소득을 영구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년까지 65세까지 장애율만큼 계산하기 때문에 장애가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피해 보상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장애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체 감정에서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소송에 소요된 기간이 통상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전후로 해서 소송이 끝납니다. 근데 이 장애 사건은 전체적인 소송 기간 중에서 신체 감정 이후 장애에 대한 감정 결과까지 또는 감정 결과 이후에 감정 보완이라든지 또는 뭐 재감정 같은 이런 장애 관련된 최종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장애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소송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장애하면은 뭐 각 과마다 정형외과도 있고 신경외과, 일반외과, 기타 이비인후과, 안과 과들이 많습니다. 근데 통상 제일 많이 교통사고 소송 진행한 건들이 정형외과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골절, 어떤 신경 손상 같은 경우죠. 자, 이런 골절 안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수술을 한 케이스가 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정형외과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수술한 이후 핀 고정된 핀을 제거한 뒤에 재활치료를 끝나고 핀 제거한 뒤에 치료가 어느 정도의 치료가 종결된 상태에 이걸 치유랍니다. 치료가 종결된 상태에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핀이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핀을 영구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 핀 고정된 상태라도 재활치료 이후에 어느 정도의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는 시점에서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가 보편적으로 정형외과의 장애 감정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외과를 보면은 보통 이제 사지마비 또는 식물인간 같은 케이스 또 인지장애 같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신경외과는 보통 사고일로부터 1년 정도 시점을 보고 1년 정도 시점에서 증상이 어느 정도 고정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시점에서 신체 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가 있는데요. 정신과는 머리를 다쳐서 인지 쪽의 장애, 기억력, 판단력 또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장애를 신체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신건강학과에 대한 감정은 통상 신경외과보다는 좀 깁니다. 적어도 인지장애에 대한 회복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보편적으로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 18개월 이상의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시점에서 신체 감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신체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소장 이후에 신체 감정 절차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고 법원에 이제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은 소장 접수한 때 이후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뒤부터 이제 신체 감정 준비를 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서 법원에다가 신체 감정 감옥을 정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자, 이때 신체 감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피고 측, 원고 측에서 이제 소송 제기를 했지만은 피고 측에서 이 신체 감정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이 없는지 먼저 질의를 한번 회신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피고 측에서 이 신체 감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사고와 인과관계, 관계가 없는 감옥을 신청한다든지 또는 뭐 기항증이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감정에 있어서 뭔가 쟁점이 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치료한 치료에 대한 모든 기록을 법원 통해 가지고 각 병원에 보내서 그 병원에 회신 올 때까지 좀 보류를 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체 감정에 대한 결정을 조금 늦춰지게 되겠죠. 피고 측에서 그런 이의가 없으면 바로 법원에서는 신체 감옥에 대한 결정을 내서 그것을 신체감정병원에다가 발송하게 됩니다. 신체감정병원 지정은 매년 초에, 예를 들어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은 서울 소재의 대학병원인 국공립병원급의 병원들 중에서 신체감정이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서 그걸 법원 행정처에다가 등록을 해서 병원과 감옥과 그 다음에 감정의사를 정해서 병원에다가 발송을 하게 되면은 병원에서는 이것을 해신을 신체감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해서 법원에다가 채용교육 통보를 하게 되는데, 보통 병원에서도 무조건 신체감정병원으로 지정해서 통보하더라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원에서 이 사건이 좀 분쟁이 크고 감정하기 좀 까다로운 사건이라든지, 또는 진료의사가 감정의사가 진료가 업무가 과다해가지고 도저히 감정 진행이 어렵다든지, 또는 감정이 지정돼서 법원에 등재되어 있지만은 이분이 갑자기 해외 연수라든지 부재중인 경우, 이런 경우는 감정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감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해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다시 타 병원을 지정해서 이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병원이 지정되게 되면은 병원에서 원무과에서는 원고 측에다가 신체감정병원이 지정됐다라고 원고 피고 측에 이제 통보합니다. 자, 그러면 원고 측에서는 신체감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해서 감정이 가능한 날짜를 정해서 피해자를 대동해서 이제 감정병원에 가고, 감정병원에서 일정 어떤 진료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감정 해신을 받으면은, 감정 해신은 이제 법원으로 바로 병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감정 해신 도착하면은 그 감정 해신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원에다가 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치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인 청구치 확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처음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변론기를 잡고,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결정을 판결 내지 화해금 결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소송 진행 시 절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은 말씀드렸지만 신체 감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했는데, 신체 감정이 해신이 오더라도 이 해신 자체를 가지고 해신에 대한 어떤 불만사항이라든지 또는 누락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든 피고든 다시 거기에 대한 감정보완, 사유조회 신청 같은 것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재감정 신청까지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한번 신체감정에 해신 원득 기간이 보통 한 3개월, 길게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다시 이것이 감정 보완이나 사유조회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감정의 소용 기간만 하더라도 통상 한 6개월에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송이 종결될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신체 감정에 대한 시기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